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파나메라 터보 이 차량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4 리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를 기준점을 두고 파나메라 터보 이 차를 리뷰를 하면서 비교하는 내용의 리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4 리뷰에서 주행하면서 리뷰 1, 2편, 뒷좌석 리뷰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뒷좌석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뒷좌석 리뷰는 생략을 하고 이 리뷰에서는 앵글 1, 2 주행하면서 리뷰 1편과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263AMG M5와 비교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구매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그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 가격이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아주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평가는 기존 포르쉐 파나메라 4보다 만약에 이 차가 더 좋다고 해도 더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 구매 가격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리뷰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리뷰를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어컨을 제가 지금 20도를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20도를 맞춰놓고 주행을 하는데 지금 주행하는 길에는 다른 차량이 없죠. 제 차량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 차량은 소음과 자외선 차단 글래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중 접합 유리가 앞문짝 뒷문짝 둘 다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RPM 1500, 2000 이 정도 RPM에서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한 1000rpm, 1000에서 1300rpm 정도, 그리고 주행 속도가 40km 이하일 때 이 대시보드 이쪽 딱 잘라서 이 안에서 에어컨이 작동되는 그 막 샤르샤르샤르샤르샤르 하는 소리가 좀 들려오는데, 이게 그렇게 막 유쾌하게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 송풍구 요런 데서 와 하는 소리가 좀 묻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를 제가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제 예상과는 달라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배기 사운드예요.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마냥 편한 포르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우왕 하면서 막 하는데, 이렇게 차는 엄청 빨라요.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른데 조금 의아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꼭 이건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첫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 두 번째는 소음 자외선 차단 글래스, 세 번째는 가속력, 네 번째가 이제 파나메라 4를 아주 많은 옵션을 넣고 출고를 하느냐, 4S, GTS, 터보 이 급으로 올라간 후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이냐, 이 논점에서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포르쉐 파나메라 4를 리뷰를 할 때 이 차량이 타면 탈수록 갈증이 난다,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파나메라 4에서 옵션을 많이 넣고 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컴포트를 넣고 이렇게 쭉 밟아도 RPM 6000까지 쭉 올라가고 아주 좋죠. 아주 좋고. 네, 첫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파나메라 4에서도 넣을 수가 있죠. 파나메라 4가 승차감이 이 정도로 딱딱한 수준이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은 뭐 이렇게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더 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얘가 더 딱딱하면 딱딱했지 일반 서스펜션보다 물렁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하진 않고, 에어 서스펜션이 근데 이게 조금 시끄럽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어 컨디셔닝 작동을 할 때 나는 소리가 꽤 크네. 어떤 느낌이냐면, 조기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틀려져 있고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정수기가 있는데 온도를 데필 때 기계 뒤, 냉장고 뒤에서 보면 막 샤라샤라샤라 소리 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안에서 들려요. 이 안에서. 이거
소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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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일단 그 패스.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을 때 장점이라고 보면 혼자서 주행을 하거나 두 명이서 주행을 하거나 여러 명이서 주행을 할 때 거의 동일한 서스펜션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제가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이 본넷이 아이고 신호가 파란불이 됐네. 못 보여드리겠는데 스포츠 플러스를 넣으면 차가 이렇게 낮아져요. 차가 쭉 내려옵니다. 서스펜션이 낮아지고 두 명이 탔으면 두 명이 탄 대로, 네 명이 탔으면 네 명이 탄 대로 그 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혼자 탈 때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한 3명 타고 자랑하려고 딱 탔는데 그 성능이 안 나오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은 여러 명이 타던 혼자 타던 제 성능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어이구 아우 세다 차가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 아주 단단해요. 여기서 쭉 유턴 하고 하자마자 이렇게 막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확실히 차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다이내믹하다, 우와 엄청나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263 AMG나 M5에 비해서. 근데 파나메라 4와는 이거는 뭐 비교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진 사운드나 배기 사운드나 가속하는 느낌, 힘, 다이내믹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커브길을 막 이렇게 우회전을 빨리 하고 할 때도 에어 서스펜션과 일반 서스펜션의 차이보다는 그냥 엔진 출력, 엔진 브레이크가 잡히는 정도 이쪽에 좀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차가 단단한 느낌이 나나? 파나메라 4가 정말 괜찮은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만 더 출력이 높아진 거고 옵션으로 보면 여기 이제 더욱 좋은 가죽 질감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이제 파나메라 4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자외선 차단 글래스, 소음 차단 글래스 이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방지턱 같은 걸 이렇게 탈 때 부드러운가? 지금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전개가 되진 않아요. 부드럽게 전개가 되진 않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확 이렇게 들어갈 때도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속도로 주행을 할 때 배기 사운드가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려오는 차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파나메라 터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있네. 제가 아주 낮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RPM이 1000으로 뚝 떨어지면서 6단으로 기어를 내려버렸어요. 6단으로 기어를 내려버리니까 오골오골오골오골 하는 소리가 오른쪽 귀를 타격하는 공명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저속주행에서의 그 불만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노말에서 이렇게 훅 밟을 때는 저는 분명히 세게 밟은 지 꽤 됐는데 조금 한 1.5초 정도 있다가 우엉 하고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스포츠 플러스 말고 일반 스포츠에서 낮은 속도를 가다가 기어가 3단까지 가 있는데 뚝 밟으면 이것도 막 그렇게 초반부터 반응이 엄청 빠르게 오진 않네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포르쉐 파나메라 4에 이 세팅을 해놓은 것과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에 세팅을 해놓은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냥 엔진 출력만 차이 나는 것 같은.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변속해서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자동 모드에서는 엔진 출력 차이 말고는 포르쉐 파나메라 4와 터보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팅과 사운드와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엔진의 출력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엔진 출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가 아주 큰 문제죠. 이게 미쳤어요. 여기서 이걸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탄다. 네,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급가속을, 이야 씨,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인데 이게 속도 줄이고 킥다운 방지턱 다시 급가속. 이런 식으로 힘이 아주 강력하면서도 은근슬쩍이 나 힘이 강력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힘이 폭발적으로 한 방에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은근슬쩍이 막 엄청난 힘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속도감이 그냥 100% 느껴지는 차예요. 이 차량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커브길에 진입을 해서 수동으로 제동을 하지 않고 이제 타보면 아주 낮은 기어를 사용을 해서 조금 속도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커브길을 돌아 나갈 때도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너끈하게 이제 돌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세게 이렇게 해도 차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배기음이 들려오는 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강력한 배기음이 나오진 않고요. 좀 편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엄청 강력한 힘이 한 방에 터뜨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 뭔가 더 여유가 있다, 나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큼 차체 밸런스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 아니라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노말 모드를 와갖고 한 40km에서 방지턱 넘으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이 더 딱딱합니다. 그런 느낌이 나고요. 시멘트 길 같은 길에서도 충격이 에어 서스펜션이 오히려 자잘한 진동이 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엄청난 엔진 출력과 민첩성, 성능을 나타내려면 이 정도 딱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뭔가 일반 서스펜션보다도 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 접합유리, 소음 차단,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 옵션이 100만원 초반 정도 되는 옵션인데 고속도로를 타면서 이 앵글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소음에 대해서 포르쉐 파나메라 4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엔진 소리나 배기 소리나 풍절음이나 노면 소리가 꽤나 우수한 밸런스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방음을 하지 않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소음 차단 글래스는 일단 전방을 봤을 때 제가 이 정도 좀 꽤 높은 위치에서 이 밑으로 내려서 보는데요, 차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전방을 이렇게 보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커브드 모니터 있죠, 뭐 32인치 커브드 모니터, 이렇게 약간 공면처럼 휘어진 전방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거를 모니터에 띄워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버렸습니다. 이 윈도우 옵션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전방 시야가 보여진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말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NG가 몇 번이 났는지 몰라요. 한 6번, 7번, 8번 막 계속 NG가 나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에 딱 집중을 하면서 이 전에 오는 느낌 그대로를 딱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이드미러 이렇게 딱 봤을 때 느낌하고 옆에 유리창을 봤을 때랑 이 전면 유리를 봤을 때 이게 보여지는 게 다르다 보니까 막 뭔가 어지러움, 멀미, 내가 몸이 안 좋은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런 느낌까지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7 시리즈를 타고 차를 놓고 세워놓고 바로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강변북로에 딱 들어왔어요. 차선이 4개, 5개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내가 4-5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이렇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앞문짝, 뒷문짝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소음의 밸런스를 깨뜨려 버렸어요. 노면 소음이 상당히 거슬려요. 위에를 너무 조용하게 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당히 커요. 소음 차단 글래스를 넣어놓은 게 시내 주행에서는 물론 더 조용하고
이렇게 정차 중에는 아주 조용한데 이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는 불편해요. 전면부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전면부에서는 소리가 거의 이제 들려오지 않는데 저기 뒷창문도 2열이 아닌 3열쯤에 창문을 많이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소음 차단 글래스가 앞문짝 뒷문짝에 적용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조용해지겠구나, 아주 큰 장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지고,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배기 사운드가 들려오는 부분도 뭔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노면 소음만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배기음을 내는데도 제동 브레이크 속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낮은 기어를 써갖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배기음을 좀 이 앵글에서도 보여드리면 2단이에요 지금. 잠시 터널인데도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죠. 이게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게 진짜 이거는 옵션,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면 소음 들려오는 게 이 앵글에서는 원래 노면 소음이 이 정도로 들려오면 안 되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4에서 느껴졌던 소음 밸런스랑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거 지금 어디서 이게 작전이 나는 거야? 확실히 이제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노면 소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전방 유리가 되게 막 올록볼록 그래픽 화면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서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게 뒤쪽에서 확 올라오다 보니까 이중 접합 유리가 빠진 차, 차라리 창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타는 게 소음 밸런스는 오히려 더 나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차량에서 옵션 선택을 하실 때 자외선 차단 글래스라든가 소음 차단 글래스는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유리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열선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번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전자가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동승자가 옆에 처음 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굳이 이런 거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 주고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다. 소음 부분에서도 이게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수동 운전으로, 이게 왜냐면 자동에서는 그렇게 큰 뭐 재미 이런 느낌이 없어서 수동 운전으로 속도 올렸다가 줄였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최대 토크에서 6000rpm, 7000rpm 가까이 되는 이 고RPM에서 기어를 변속할 때 이 기어 변속되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다이내믹하다, 재미있다 이런 느낌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수동이 아니라 노멀 모드에서 그냥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때 이거 하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세게 밟았다가 변속이 되는 것까지 기다려보면 변속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쿵 때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부드럽게 변속이 되니까 짜릿한 느낌은 조금 오히려 감쇄되는, 차선을 확 바꿔보면 확실히 급차선 변경 같은 걸 할 때 이 민첩성이나 반응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스포츠 플러스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힘껏 밟을 때 하나 둘 셋 다시 아주 세게 밟을 때는 이렇게 반응이 즉각으로 오는데, 노멀 모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때 반응을 보면 이렇게 약 한 1초에서 1.5초 정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요, 노멀 모드에서 그냥 정속 주행을 하다 보면 코스팅 기능이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중립에 가버리는데, 중립에 가 있을 때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고 천천히만 밟아도 차가 꽤나 느린 반응으로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어서 RPM 게이지가 정면에 딱 있는 게 엔진 회전수를 좀 보면서 운전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멀 모드 급가속을
발을 뗐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빠릅니다. 차선을 노말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차가 진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메라 터보 시승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차종과 다른 이야기들, 다양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